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11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투자 파트너 리서치팀 신영주 대리입니다. 네, 오늘 방송할 내용이 짧은 시황을 좀 하고 바로 이제 우리 산업 관련해서 주식 담당자와 통화를 잠시 했는데요. 그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IR팀 내용을 지난주부터 좀 이제 조금씩 하긴 했는데요. 원래 사실 이것이 보통 IR팀에 전화했을 때 굉장한 무언가가 안 나올 때가 훨씬 많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하는 어떤 마음에서 보통 전화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와의 담당자와 한 번은 통화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시작을 하긴 했습니다. 일단 시황을 먼저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시황을 먼저 이야기해보면 오늘 시황이 수급이 상당히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이었는데요. 장 막판에 그러니까 우리 지수를 좀 보면 여기가 이제 월간, 주간, 일간 이렇게 보면 그때 저희가 좀 중요하다고 이렇게 했던 이 부분 있잖아요. 요 라인을 건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건들진 않고 좀 버티는 모습처럼 보이고요. 거래량도 좀 많이 줄어드는 모습이 좀 보이는데요. 아마 다음 주도 그렇게 뭔가 굉장하거나 이런 시장은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들고 오히려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구간이 좀 더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게 사실 일간 차트로 매일매일 보면 일간 차트로 매일매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간 차트로 좀 이렇게 확인할 필요는 또 있어요. 주간 차트.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것은 이게 주봉으로 좀 더 키워서 보면 확실히 시장이 이렇게 반등할 때는 시작가 대비 종가가 항상 좀 위에 머무르긴 합니다. 이렇게. 근데 시장이 좀 약세로 다시 진입할 때는 시장가 대비 종가가 그러니까 월요일보다 금요일 날 종가가 좀 아래에 위치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이렇지 않은 경우도 있긴 있죠. 근데 대부분 약세일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끝나는 경우들이 좀 많긴 하는데요. 다음 주에 혹시 이런 식으로 좀 눌리더라도 눌릴 수도 있고 눌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다음 주에 우리가 흔히 아는 거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벤트 G20배 이벤트가 있으니까요. 아마 변동성이 좀 있을 겁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다음 주에는 시장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할 것 같아요. 합의에 대한 어떤 내용으로. 근데 이 합의에 대한 내용이 애매할 수도 있겠다라는 시장 분석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합의가 된다고 하면 트럼프와 시진핑과의 합의인데 가장 좋은 그림은 그러니까 시장이 만약에 합의가 되면 시장이 상승한다라는 입장을 모두 갖고 있죠. 합의가 된다면. 근데 만약에 시진핑이 양보를 해서 합의가 됐을 때 또 애매한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오히려 만약에 이런 일은 적을 것이고 시진핑이 양보를 해서 합의가 된다고 하면 단기적인 어떤 무언가는 시장은 상승을 보일 수는 있지만 중국의 어떤 제조 2025의 어떤 정책을 반하는 혹은 정책이 흔들리는 이런 내용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장 모멘텀이 사라지는 부분이 될 수 있어서 과거 일본의 플라자 합의라고도 사람들이 이야기할 정도로 이번 합의에서 시진핑이 제조 2025를 포기하게 되면 아마 중국은 꽤 어려운 시간을 앞으로 걸을 것이다. 결국엔 우리에게도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일주일 정도 남긴 하였는데 이런 분석들이 지금은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시장을 예측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리스크 관리를 먼저 하는 것으로 조금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오전 시황에 잠깐 이야기했던 내용을 한번 잠시 언급만 하고 이제 우리 산업 이야기를 해보면 경제 성장률의 전망치들이 대부분 올해보다는 내년을 좀 안 좋게 보는 경향은 있습니다. 확실히 내용을 좀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좀 보면은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도 올해 2.8, 내년에 2.7, 현대경제연구원도 내년을 조금 더 낮게 보죠. 그러니까 2% 중반 정도로 보는 것 같고, KDI도 역시 그렇고, IMF 역시도 한 2.6 정도로 올해보다는 다 이렇게 좀 안 좋게 보는데, OECD가 좀 좋게 보는 게 조금 의아했습니다. 저희는 그 OECD가 그 전망치를 좀 하향 조정할 줄 알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9월달에 내놨던 어떠한 그 부분을 그대로 좀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OECD의 이야기를 보면 올해 2.7, 내년에 2.8, 그리고 그 이후에 2.9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올해가 가장 힘든 구간이고 내년 내후년은 좋아진다라는 말인데요. 만약에 이게 맞다면 지금 코스피가 PBR이 0.9배 정도이니까 상당히 매력적인 어떤 가격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보통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것 같아요. 만약에 시장이 지금 이렇게 하락을 오랜 시간 동안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시장이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손실 구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실 구간인 사람들의 시각은 내 종목이 상승했으면이라는 것이 좀 많을 거라고 봐요. 내 종목이 더 빠질 거야라는 생각보다 이제 많이 빠졌으니 반등하겠지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할 텐데 그러한 어떠한 심리가 있으면 내가 보고 싶은 기사만 좀 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나왔던 이 기사가 내가 손해본 사람,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보유했는데 손해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매우 기억에 남을 뉴스로 보입니다. 근데 무조건 그렇게 보고 싶은 정도의 뉴스만 보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시장에서 대부분의 어떤 연구원 혹은 단체들이 기구들이 일단 내년을 더 안 좋게 보는 마당에 한 군데 정도가 좀 좋게 보는 모습이니까요. 뭐 그냥 다수결로 하더라도 안 좋다라는 쪽이 좀 많긴 하죠. 일단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들고요. 그 다음에 요런 것이죠. 일단은 요런 부분도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투기랑 투자라는 부분, 사실 이 경계를 나누는 것 자체도 좀 지금은 의미가 없는 부분이기도 한데 사실 그 투자라고 하면 리스크 관리가 딱 붙어 있거든요. 그 단어에는 투자는 리스크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누구나 아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예측은 틀릴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틀리더라도 리스크 관리가 된다면 투자로서 어떤 해볼 만한 것이 주식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을 써놨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수많은 어떤 예측들이 나오는데요. 그런 예측들은 예측들인 것이고 예측과 별개로 리스크 관리에 대한 어떤 기준들을 좀 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이렇게 시장에서 이렇게 살아남으면서 올해 특히 한두 달이 가장 힘들었던 주였습니다. 이렇게 심하게 고생했던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엄청 이 주가 가장 고생했던 주인데 한 요 몇 주가 가장 힘들었는데요. 이렇게 고생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 운이 좋아서 그랬었는지 몰라도 근데 이번에 좀 많이 반성하게끔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 이야기는 아마 뭐 다 보셨으면 알겠지만 일단은 요 부분을 한번 살짝 환율만 보고 이야기를 끝낼 건데요. 일단은 지금 그 환율 구간이 요 구간이에요. 1140원과 1110원, 20원 요 사이대 구간에서 환율이 움직이는데 작년에도 환율이 분명히 요 같은 구간에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 절대적인 어떤 가격으로만 보지 말고
추세를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작년에는 환율이 위에서부터 떨어지는 과정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같은 가격 구간인 횡보 구간이라 하더라도 추세가 이렇게 하락으로 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 지수는 이만큼 올랐던 것이고, 근데 올해는 보면 같은 하락 구간, 같은 가격대임에도 불구하고 밑에서부터 상승하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약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수는 지금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OECD의 어떤 전망치가 맞다면 분명히 환율이 먼저 꺾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환율의 어떤 하루하루의 등락은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긴 추세에서 작년에도 보면 엄청난 환율의 변동이 있었는데 이거 다 의미가 없었거든요. 이 추세대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냥 그 추세는 유지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도 밑에서 올라가서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이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그냥 아직 상승 추세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좋기 때문에 만약에 OECD가 맞다면 환율이 확 내려갈 것이고, 기존대로 환율의 전망을 모두 다 위로 보고 있거든요. 내년에 역시도 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수가 힘을 받기 어려운 정도 위치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 최근에 환율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10원, 20원의 의미를 두지 마시고 긴 추세를 좀 보는 것이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용은 정리해 보면 시장 자체가 이 하락이 바로 V자로 이렇게 가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모멘텀 역시도 약하고,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시장이 좀 정배열될 때까지는 이 검은색 선이 이렇게 조금 정배열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마음을 급하게 먹지 마시고 리스크 관리를 좀 우선으로 하시는 전략이 좀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도 보면 여기서 상승 하락 요때마다 매수 매도를 진행하는 경우도 좀 많은데요.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아무튼 지금은 풀베팅의 개념이 아닌 리스크 관리가 좀 중요한 구간으로 좀 보입니다. 다음 주부터 시장이 반등할지 횡보할지 하락할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예측이 중요한 게 아니고 리스크 관리를 먼저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12분 정도 됐네요. 이제 저희 우리 산업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PPT를 좀 펴서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기업 소개 좀 간단히 드리면요. 우리 산업은 전기차 난방의 필수 부품인 PTC 히터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테슬라에 이어 최근 중국 전기차 업체인 바이톤에 1,500억 규모 신규 수주를 계약하는 등 전기차 시장 성장에 따른 실질적인 수혜를 보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뉴스들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이제 관련 기사를 좀 보시면 여러모로 어려운 장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전기차 시장과 성장에 관련된 종목들의 수급은 아직 양호한 편입니다. 관련 기사를 보시면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올해 전기차 시장의 활성화로 인해서 우리 산업도 덩달아 날개를 펼치고 있다는 전망입니다. 올해 PTC 히터 신규 수주가 급증하면서 우리 산업은 2020년 1,000억, 그리고 2021년 2천억 원의 이상의 관련 매출을 이미 확보한 상태라고 발표했고요. 현재 PTC 히터 등 전기차 관련 38개 수주 비딩에 참여 중으로 70%의 성공 확률로 가정할 경우 3천억 원 이상의 매출도 가능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아마 지금 근데 사실 이 뉴스 있잖아요. 이 우리 산업에 관련하면 항상 빠지지 않는 뉴스가 항상 이 뉴스긴 한데요. 사실 이 뉴스가 작년 1년 전 뉴스랑도 똑같아요. 1년 전 뉴스도 그렇고, 근데 확실히 기대감의 어떤 스토리가 있는 회사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이 회사가 그쵸, 전기차라는 어떤 무언가, 그쵸, 아직 확
개화되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지 뉴스들이 대부분 좋은 뉴스들이 많습니다. 뉴스들이 많은데 이 회사는 의외로 생각보다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닙니다. 일단 증권사 리포트까지만 한번 좀 보고 회사 내용을 좀 설명해 볼게요. 삼성증권의 리포트를 보시면 PTC 매출의 고성장 및 OEM 오토모티브 설립에 따른 센서 매출 증가로 분기 매출이 800억대 2개분기 연속을 달성하며 고성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업체와의 경쟁이 없기 때문에 글로벌 1위 사업자로 성장이 전망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쪽은요? 다음으로 한국투자증권 리포트를 보시면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기존 사업 부문에서 5.3% 증가했고요. PTC 히터는 83%의 고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PTC 히터의 매출 비중은 21%로 높아졌고 우리 산업의 성장을 견인한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3분기 매출이 증가한 주요 원인에는 주요 고객사들의 전기차 생산 및 판매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여기의 내용이 아마 귀에 잘 들어올지 좀 걱정이긴 한데 일단 IR 통화 내용을 얘기하기 전에 일단 종목을 먼저 한번 볼게요. 종목을 보면 이게 조금 어려운 느낌이 좀 나요. 종목이 주간 차트로 한번 좀 볼게요. 주간 차트로 필요 없는 것들을 좀 다 가려보고 가장 크게 키운 화면이거든요. 이게 봤을 때 뭐라고 할까요? 지금이 주간 차트 상에서 보면 요 구간이 상당히 무서웠던 구간으로 저는 보였었거든요. 근데 요 구간 9월 달, 요 여름 요 구간에 우리 산업에 관련해서 주가가 지금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올라갔는데 요 언저리 때 가장 좋은 뉴스들이 제일 많이 쏟아졌을 때예요. 이때가. 근데 정확히 이때부터 해가지고 시장은 쭉 빠졌는데요. 빠질 때도 흔히 말하는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만들고 여기에 또 작은 어깨까지 만들면서 완전히 여기서부터는 이제 끊어지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실적이 증가하기 때문에 밑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어떤 박스권을 좀 그리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어떤 그냥 기술적으로 보면 아직 시장의 방향성은 이 종목의 방향성은 잡히지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에서 밑으로도 빠질 수도 있는 충분한 그런 모습이 되고 툭 튀어 올라와서 올라갈 수도 있는데요. 이 종목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보면 일단 기술적으로 먼저 설명을 좀 들어보면 확실하게 지나야 될 것 같아요. 이 과거의 헤드앤숄더 패턴을 이 자리 있잖아요. 이 자리를 확실히 넘어서서 나중에 봐도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일단 IR팀의 내용을 소개하기 전에 이 언저리 가격대를 확실히 4만 원대를 넘어선 이후에 안정된 이후에 들어가도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 아래의 구간은 건들면 좀 안 되는 구간으로 좀 보이는데요. 이거랑 이런 종류의 비슷한 모양들의 차트는 많아요. 예를 들어서 신라젠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모양이긴 해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만약에 MACD랑 좀 같이 보면 이렇게 이 자리를 만들고 바로 끊어지면서 이렇게 강하게 하락을 했는데요. 사실 이거대로 보면 이런 신라젠이라는 종목도 이 위치를 완전히 넘어선 다음에 건드려야 되는 종목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을 잘 보세요. 과거에 어떠한 헤드앤숄더를 고가에서 만들 다음에는 이 자리를 넘어서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래요. 이 자리를 어떻게 돌파하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기술적으로는. 왜냐하면 이 회사의 뉴스들은 언제나 좋은 뉴스들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전기차에 대한 뉴스는 언제나 다 좋은 뉴스들밖에 없어요. 지금은 일간 차트로 봐도 최근에 이 회사는 기관들 수급이 이건 신라젠이죠.
이 회사는 기관들의 수급이 좋아요. 보면은 수급만 이렇게 펴서 볼게요. 기관들이 작년에 한번 촥 우리 산업이 가장 많이 올랐을 때, 그리고 계속 이게 차트를 보면 우리 산업과 기관의 수급이 거의 흡사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기관의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고요. 다만 계속 팔아대던 외국인까지 좀 들어오는 모습은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 보여요. 이게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일단 기술적으로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실적 보기 전에. 무슨 내용이냐면, 일단 이 회사의 실적은 계속 좋아요. 실적도 좋고, 일단은 수급도 최근에 좋아요. 그러면은 올라가는 게 정상이겠죠. 근데 다만 지금 시장에서의 자동차 관련한, 혹은 오늘도 전기차 관련해서 종목들이 다 안 좋거든요. 이것이 언제 정리가 될지 몰라요. 우리 시장이 이렇게 계속 하락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시장의 전체적인 약세를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반등하든지 아니면 우리 산업이 한 4만 원 정도 가격대를 넘어선다면 그때 진지하게 봐도 되겠다라는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적은 뭐 좋습니다. 영업이익률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좀 단점이긴 한데, 얘네 회사의 영업이익률은 6%대입니다. 근데 지금 매출이 늘기 때문에 ROE는 좀 증가하는 모습으로 좀 보이는데요. 일단 정상적인 회사입니다. 정상적이고 실적도 좋고 ROE가 내년에 한 17까지 올라가는 거 보면 매우 건전한 회사입니다.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이렇게 실적이 좋은 회사가 이 관련 업황의 이 업종 안에서는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매우 좀 이쪽 분야에서는 아주 좋은 회사라고 일단 보여지긴 합니다. 근데 이 내용, IR 내용을 이제 볼 건데, 여기서 보면 가장 뭐만 툭툭 하면 나오는 것들이 이제 PTC 히터라는 내용인데, 아마 PTC 히터를, 그러니까 조금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PTC 히터가 뭔지만 좀 설명드리고 IR 내용을 좀 소개를 해볼게요. 일단은 뭐라고 할까요? PTC 히터는 예전에는 디젤 자동차의 보조 난방 장치였습니다. 보조 난방 장치. 그러니까 디젤 엔진이 가열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기 때문에 시동을 켠 후에 바로 난방이 안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PTC 히터를 보조 난방 장치로 사용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공기를 직접 가열하는 것이죠. 그리고 PTC 히터라는 것은 일정 어떤 온도를 유지해주는 역할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전기차로 가는 부분에서 전기차는 더 그런 거죠. 엔진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전기차는. 그렇기 때문에 난방을 하는데 많은 에너지가 쓸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엔진열을 그러니까 전기차에는 엔진이 없기 때문에 그 엔진열을 활용한 실내 난방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기차는 PTC 히터가 들어가야 돼요. PTC 히터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과거에는 디젤 쪽에서 보조 난방 장치로 들어갔다면 이제 뭐 전기차라든지 수소 전기차에는 이 PTC 히터가 메인 보조 난방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무언가가 훨씬 더 이제 세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가격대도 보면 과거에 요때는 요거가 이제 뭐라고 할까요? PTC 히터가 가격이 10,000꼴이었거든요. 그냥 10,000꼴이었는데 이게 지금 한 25만 원 이상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게 점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납품 물량도 늘어나는 데다가 가격까지도 좀 높아졌으니까 이 회사의 매출은 당연히 높아지겠죠. 높아지고 증가할 것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지금 시장 업황 안에서 보면 긍정적인 뉴스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긍정적인 뉴스들이 나올 때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종목을 압니다, 보통. 그리고 이 회사는 아직 시가총액이 3천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종목이라는 생각을 하고 접근하시는 게 일단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IR 내용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이제
IR 통화 내용을 보시면 이제 첫 번째로 제가 제일 궁금했던 부분인데 10월 말에 이제 가격이 27,000원까지 빠졌다가 요즘 이제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거는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제 전체적으로 장이 흔들리면서 우리 산업 주가에도 영향이 있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요즘 또 다시 주가가 오르고 있는 이유는 뭐냐고 물어봤더니 현대자동차 등 여러 기업에서 이제 전기차 관련된 사업을 확장한다는 이제 이슈들이 많이 들리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분기 실적 발표 후에 적자가 나고 있는 타 기업에 비해서 우리 산업 같은 경우에는 흑자를 낸 기업이기 때문에 더 주목을 받았다고 이렇게 대답을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정부의 부품 산업 관련해서 이제 육성 사업을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요. 이러한 정부 사안에 대해서 우리 산업의 생각을 좀 들어봤는데, 정부의 부품 산업 관련 육성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부진한 기업들을 돕고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우리 산업과는 이제 관련이 없다고 본다고 말씀하셨고요. 그 말인즉 그만큼 이제 매출에 자신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질문은 PTC 히터 관련된 건데, PTC 히터 이외에도 우리 산업에서 이제 앞으로 기획하고 있는 아이템이 있는지 이제 여쭤봤을 때,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해서 부품을 개발하고 이제 기획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요. 국내에서도 자율주행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모의주행 실험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에도 큰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번째로는, 현재 수주한 기업들 이외에 이제 수주 계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기업이 있냐고 여쭤봤는데, 확정된 기업을 아직은 말하기는 좀 시기상조라고 하셨고, 대신 이제 뭐 대표적으로 폭스바겐이라든지 많은 자동차 기업에서 전기차 출시를 확장한다는 이제 발표들이 많기 때문에 수주 계약 체결 및 이익 창출을 위해서 내년 계획을 이제 긍정적으로 세우고 있다 그런 단계라고 하셨습니다. 예, 마지막 거는 마지막으로 이제 국내 시장에서 아직 수소차에 대한 인식이 확실하지 않은데 앞으로 국내에서 수소차 관련 산업의 전망은 어떻게 보냐고 여쭤봤는데 앞으로 이제 2020년에 9만 대, 그리고 2025년에는 54만 대 정도의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또 이제 빠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 정부가 수소차 생산 업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중국 업체들도 이제 앞다퉈서 연 5천 대 규모의 수소 버스 그리고 수소 전지 스택 공장을 가동하면서 2020년부터는 수소 전기차 생산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역시도 앞으로 수소차에 대한 전망은 굉장히 밝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셨습니다. 네. 일단은 역시 다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다 좋은 내용이긴 한데요. 일단은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일단 회사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뭐 좋다 이런 이야기가 많고 이것에 관련한 어떤 증권사 리포트들도 다 좋다 이고 그걸 받아 쓰는 기사들도 다 좋다 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이 약세라는 것은 조금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계획들이 아주 다 좀 먼 미래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좀 단점인 것 같아요. 즉 기대감이라는 부분이 좀 있긴 있는데요. 근데 다만 이 회사는 지금 전기차든 수소차든 좀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긴 한데요. 이 독점이 안 깨질까요? 저는 깨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점유율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을 것이고 반드시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6% 7% 정도밖에 안 하는 데는 좀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봐요. 진짜 얘네들이 독점이라는 말을 쓰려면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나오지 않거든요. 영업이익률이 한 15%는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사에서 말하는 어떤 독점이라는 거, 뭐 단독 독점 이런 것들을 크게 많이 두지 마시고 시가총액이 그냥 작은 제조업체 정도로 보는 것이 더 안전할 것으로 보고요. 그것으로 보면 PBR, ROE가 한 15배에서 내년에 한 17배 정도
17% 정도라고 하면 지금 얘네들의 PBR이 한 2% 후반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좀 비싼 편이긴 한 것 같아요. 제조업체의 어떤 밸류를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프리미엄을 왕창 줄 수 있는 회사일까라는 고민도 해보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런저런 고민들이 가장 많은데 이렇게 많을 때는 가장 안전하게 하는 게 좋아요. 과거에 이 강력한 이 매물 구간이 있어요. 월간 차트에서 봐도 그렇고 여기가 이제 4만 원 약간 밑에인데요. 이 4만 원을 넘어서부터 반등해도 상관없다고 봐요. 반등하고 빠지는지도 봐야 되고 만약에 반등했다면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는지도 봐야 된다고 봐서 이 종목은 천천히 4만 원 이상 정도에서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 혹시 못하신 말씀이 없으시네요. 그 두 번째 그 방송이죠. 재밌으세요? 근데 오늘 이상하게 첫 번째 방송보다 더 뭔가 떨려가지고 말을 좀 버벅거렸어요. 준비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사실 이렇게 이런 거를 한다라는 생각도 안 했기 때문에 옆에 계신 분도 아마 좀 당황스러울 겁니다. 저도 제가 살면서 이렇게 누군가에게 유튜브에 이렇게 방송한다라는 상상을 안 하고 살아봤었거든요. 네, 일단은 뭐 잘 들어주셨으면 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 시장이 뭐 이렇게 녹록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리스크 관리에 조금 더 중점을 두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는데요. 주식 종목이나 앞으로 주식을 어떻게 해 나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저희 대표번호 1588-5380 번호 있잖아요. 네,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시면은 저희 평생투자 파트너 홈페이지 접속을 하셔가지고요. 그 오른쪽 상단에 여기 무료 체험 신청 버튼 눌러주시고 요 아래쪽에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상담 순차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